안녕하세요 파이 여러분, 초코명리의 초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유명한 분이라고 해서 예약을 하고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상담을 받았는데 결국 내가 이럴 거면 왜 사주 상담을 받았을까? 라고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상담비가 비싸다고 해서 만족할 만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사주 상담을 잘 받으려면 내담자 역시 질문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 상담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질문의 유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의 유형은요, 바로 선택을 묻는 질문입니다. A와 B 중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더 좋을지를 물어보는 거죠. 사실 상담가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은 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거나 어떤 답변을 드려도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와는 반대로 미리 고민을 한 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질문을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직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사업을 하는 게 나을까요? 저 사업하려고 하는데 요식업하고 인터넷 쇼핑몰 중에 어떤 일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동업을 할까요? 아니면 혼자 사업을 할까요? 이런 식으로 사업 운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선택지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잘 정리했다는 걸 뜻합니다. 이 경우에는 명리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언을 드리다 보면 내담자 본인이 생각해둔 선택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선택지에 당연히 더 강한 확신을 드릴 수 있겠죠. 본인은 그런 확신을 얻어가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럴 때 당연히 상담의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상담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선생님, 명리학적으로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조언을 드려도 결국에는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미 투자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갔다, 그 돈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나는 발을 못 빼겠다 라는 경우도 있겠고요. 하고 싶은 선택은 했는데 잠깐 해보고 잘 안 되니까 금방 포기를 해서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계획에 아예 없는 행동을 하다가 본인의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가장 안타깝겠죠. 물론 선택은 자기의 몫이지만 우리가 명리 상담을 받는 이유는 명리학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들어온 운을 더 유리하게 쓰는 방법을 알아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최소한의 선택지가 없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상황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것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요한 선택을 하고도 실수를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선택지를 2개, 3개 들고 오시는 분들은 언제 그 일을 시작하면 좋을지 그 시기에 대한 고민만 남아 있을 뿐이지 막상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대운에서든 세운에서든 이미 관련된 기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방향을 결정하고 준비를 해온 상황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자기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주체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가에게만 모든 선택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도 저는 상담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결정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그 주체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담가가 어떻게든 답을 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상황에 대해서 안고 있는 고민들, 이 고민들에 대한 선택지를 한 번 더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주체성을 담보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던지셔야 하는 질문은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 연애할 수 있을까요? 저 취직할 수 있을까요? 저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합격이 될까 안 될까?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합격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질문들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거든요. 바로 어떻게 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연애를 하기 힘든 때가 있긴 해요. 연애를 하더라도 그 인연이 길게 가지 못하고 서로 상처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을 한다고 하면 아직 취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떠나서 본인의 진로를 결정 못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명리학적으로 어떤 영역이 본인과 더 잘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영역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나 방법
과정 등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리학적으로 드리는 조언은 부적을 쓰거나 개명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명리학적인 조언은 그 솔루션이 명확해요. 그래서 만약에 상담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실력이 없는 상담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담자 입장에서도 질문을 할 때에는요, 상담가에게 명쾌하게 방법과 과정을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던지셔야 하는 질문은요,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찾아온 문제들이 저를 막막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 문제가 언제 끝날까, 끝나기는 할까 하면서 한없이 기다리지는 않거든요. 왜 그 문제가 생겼나, 원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명리적으로도 늘 고민합니다. 사후적이긴 하지만 전 하다못해 일진이라도 살피거든요. 물론 모든 문제가 다 나로부터 비롯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환경에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그러한 환경에 내가 어떻게 종속되어 있는지는 사주의 구조로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사주상 드러나는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사주에서 지나친 기운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저는 화의 기운이 아주 강한 병호일주입니다. 이 화오행이 저에게는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느긋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성격도 급해서 결정도 빠르고 손해도 좀 많이 보는 케이스예요. 게다가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딱 일어나면 그걸 숨길 줄도 알아야 하는데 저는 표정으로 다 드러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언제 끝날지를 주로 묻거든요.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해요. 그런 문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행동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내가 조금이라도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테니까요. 네 번째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은 나의 성향, 그리고 적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MBTI나 디스크 검사, 이런 여러 심리학적인 도구들이 있어요. 이런 도구들도 물론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주를 통해서도 나에게 어떤 공부나 직업이 맞을지, 또는 어떤 진로가 적합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특성의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도 알 수 있고요. 만약 이런 나의 적성과 맞지 않는 분야에서 공부를 하거나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부분이나 일적인 부분에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쏟아서 공부를 하거나 그 분야에서 일을 할 때도 전혀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분명하게 있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원하지 않은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가정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장할 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내가 어른이 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다는 건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어른이 된 다음에는 내가 내 사주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사주 상담가에게 그 방향성을 제시받고 새로운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나한테 넘치는 기운은 귀신이라고 해서 대운에서든 세운에서든 그러한 기운을 만나면 환경이 되게 불리하게 흘러요. 근데 내가 넘치게 가지고 있는 기운은 귀신이요. 이 귀신은 반대로 가장 익숙한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달된 기운과 관련된 일을 할 경우에는 그 일을 무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오행의 기운이 강한 저의 경우에는 제가 사진이나 미디어 분야에서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거나 내가 만족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결국 나의 용신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용신과 관련된 전공이나 직업에서 큰 성취를 얻으려면 대체적으로 대운이나 세운에서 운이 조금 더 유리하게 들어와야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명리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담을 받을 때 내 사주상 도구와 운세를 잘 살펴서 내 사주 구조에 맞는 직업이나 적성, 진로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이면 자녀나 배우자 같은 나를 둘러싼 특수관계인들 있잖아요. 이 특수관계인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나하고 상대방이 각자
삶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다를 거잖아요. 그런 각자의 기질이나 기준이나 적성 등이 어떠한지를 살피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온 간지들이 천간하고 지지 모두 극을 하거나 충혼하는 경우를 전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극이 일어나거나 사주상 불리한 기구신이 강하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 사주에서 약한 간지를 대운이나 세운의 간지가 2대1 또는 3대1로 충할 때 그때 주변 환경을 둘러싼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될 여지도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히 어떤 점들에 주의하면 좋을지를 꼭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 부분은 상담가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상담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주를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답변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충이나 합이나 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공통되어 있지만 파나 해, 그리고 신살, 용신, 기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담가마다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당연히 해석도 달라질 수 있겠죠. 참고로 저는 파나 해 같은 거는 보지 않습니다. 신살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대신 용신과 휘신, 기신과 구신은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합거나 충거, 인사신, 축술미형 이런 경우에는 재물이나 건강,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변동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무엇을 주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꼭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단순히 좋다, 안 좋다라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 그리고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말이 조금 다르거든요. 피흉, 취길이라는 말도 저는 잘 쓰지 않습니다. 약간 이분법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이건 흉하고 이건 길하다라고 단정짓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까 나에게 차고 넘치는 기운이 기신이 되지만 반대로 나에게 익숙하면서 내가 잘 쓸 수 있는 기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하실 때 좋다, 안 좋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단순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질문들을 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담가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몇 번 이혼하게 될 사주다,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는 사주다, 남자에게 평생 잡혀 사는 사주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반드시 명리적으로 왜 그런지를 그 근거를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상담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때 상담가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냥 녹음을 해버리세요. 애당초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녹음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상담을 받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담 시작하게 되면 제가 녹음을 해서 파일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정리를 하면 대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맞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보시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셔야 내가 그래도 돈 내고 받는 사주 상담인데 더욱 만족할 만한 상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 이우진, 악역이죠. 이 이우진이 오대수를 15년인가? 아무튼 독방에 딱 가둬요. 나중에 오대수가 이우진을 만나서 자기를 왜 가뒀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우진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왜 가뒀냐고 물을 게 아니라 왜 풀어줬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딱 꼬집는 거거든요. 이건 정답을 결정하는 게 질문 그 자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저에게 찾아오시는 내담자분들이 대체적으로 과거에 어딘가에서 명리 상담을 받았을 때 정말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상처받은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 댓글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제가 좋은 상담가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데요. 상담가의 실력을 떠나서 어쩌면 그 상담가와 코드가 잘 맞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언을 잘 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담가를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 상담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모두가 본인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담가를 만나기 전에 좋은 질문을 잘 준비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좋은 상담가를 만날 가능성도 더 높일 수 있으니까요. 사주 상담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도 명리학을 통해 본인이 안고 있는 고민들이 잘 해결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코명리의 초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